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월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인텔리안테크고요. 코드번호는 189300입니다. 네, 현재 시각 3월 23일 화요일 10시 53분을 지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급락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란 영상을 어제 찍어서 올렸는데, 샤샤라는 님께서 이제 잘 보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분석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분석을 듣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11월 달, 12월 달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뭐 예를 들자면은 셀트리온, 녹십자, 뭐 종근당 아니면은 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연초에는 현대차 그룹주, 뭐 기아차, 현대차 아니면 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죠. 대형주 장세였는데 현재는 좀 시장도 좀 재미없고 예매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약간 테마주를 매매하는 데 상당히 조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인맥주들, 윤석열 테마주, 뭐 대권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크래프톤, 야놀자 이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매매하는데 좀 힘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 역시도 리뷰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했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안 보고는 있었어요. 안 보고는 있었는데 많이 내려왔네요,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이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이런 이슈가 있었죠. 한국 항공우주가 미국이 인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체 관련 서비스를 맡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약 12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뭐 카이 관계자는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와의 협업이 지금 기대되는 상황에서 먼저 한국 항공 우주 이슈도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이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었는데 사실 딱 까고 나니까 한국 항공 우주가 먼저 선수친 느낌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지지해야 될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요. 하지만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과도 이제 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2월 25일 날 저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 시스템이 해양 위성통신 안테나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와 국방 위성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밝혔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제 우주 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민간으로 대형 위성에서 소형 위성으로 가는 단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하나 시스템이 한국 항공 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개발한 광학 탑재제 카메라 제어부, 초점면 전자부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래서 위성의 성능과 가성비를 높이는데 민간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정부가 이끌어가는 우주 개발이 아닌 민간 주도 우주 개발에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인다. 네, 이게 이제 세계적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공 열쇠 가운데 하나가 소형화, 경량화인데 미국의 스페이스 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200kg대 소형 위성 1만 3천 개를 쏘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작고 많은 위성을 이어 전 세계 초고속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스타링크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량화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또 같이 MOU를 체결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뭐 최근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우주 여행이나 아니면은 우주에다가 호텔을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꽤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 테크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폭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인데 실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예매했죠. 차트의 흐름 같은 경우에 좀 예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봤었냐면은 1시간 차트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 채널적인 요인들
채널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런 채널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지지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했었죠.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하락적으로 나오는 거는 방향성이 하락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는 힘이 하락으로 향해 있다라는 뜻이고, 실제 여기 채널적인 부분들이 이탈이 나오고도 이제 저항을 받기 시작을 했죠. 저항을 받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더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만약에 반등을 줄 거라고 하면 저는 이 레벨에서 이제 반등을 봤었죠. 예전 영상에서 이 레벨에서 반등을 봤는데, 실제 여기서 반응을 전혀 못 느꼈어요. 못 느껴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방송한 내용은 다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지지 레벨을 찾아야 되는 가격대가 되었는데, 실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텔리안 테크는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음,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1파, 여기를 이제 1파동 정도로 체크를 하고 이제 2파, 이제 단기 고점은 나왔죠. 단기 고점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파, 뭐 3파, 이제 4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파동까지도 열어두고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조금, 그러니까 4파동 자체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4파동이 나와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거는 4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종파동에 대해서 어느 순간이 저점이 될 것이냐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파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종파동이 막 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점이 이제 97,000원에서 현재 61,000원대까지 내려온 거니까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강한 조정이라는 건 어떤 조정이냐면은 39,000원대, 뭐 4만원대까지, 4만원에서 만원대까지 떨어진 이 조정이 정말 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1파동 이후에 2파동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강한데, 3파동 이후에 4파동 같은 경우에는 적정 구간들이 이제 몇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여기를 이제 4파동 관점에서 이제 지지받고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 너무 짧은 거예요, 조정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좀 생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조정파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딱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도는 좀 생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수렴적인 부분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5파동을 향해서 가는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시젠이란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죠. 자, 보시게 되면 시젠이,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1파동, 그 다음에 2파동, 그 다음에 3파동 이후에 수렴이 나왔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조정 파동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14만원에서 8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수렴이 이렇게 펼치다가 수렴이 돌파되고 나서 다시 마지막 5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파동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죠. 조정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거의 매매하는 거는 거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저는 이제 매수 분석을 하긴 했지만, 실제 이제 어쨌든 그 역추세 거래 기반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젠을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조정을 줬는지 보세요. 보통 20선보다 조금 아래다가 이제 조정이 끝났죠. 20선 아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텔리안 테크는 20선을 깨고 나서 이거 그만큼 또 급등도 강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62선까지 깼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준이 많이 없잖아요. 없을 때는 이제 피보나치 레벨을 좀 참고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 보시게 되면은, 자, 61.8.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8.2,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이런 가격대에서는 본다라고 했었던 게, 이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밀렸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매수 강세라고 하면은 실제 38.2%를 그렇게 깨지 않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50에서 61.8%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 반등을 줘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급락이 나온 만큼 또 반등도 첫 번째 반등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수렴을 형성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몇 개월 정도 수렴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올라간다든지 그런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만약에 물렸다, 최근에 좀 사가지고 물렸다라고 하면은
실제 내가 조금 남은 현금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들, 네, 이 가격대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여기 이 매물대까지는 안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전에 고가 매물대까지는 별로 딱히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이 파동 관점이 아예 안 먹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가격대, 지금 38.2%에서는 지지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조금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되는 가격대를 조금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수렴적인 방향성, 이런 수렴적인 방향성을 좀 지켜보면서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다가 마지막 5파동, 뭐 실제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시가총액 1조 원 정도의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니까 조정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이 흐름에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6만 원대, 뭐 7만 원대에서 매수 관점을 봤었죠. 이 구간에서. 예, 근데 이게 4파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실제로 이런 흐름에 있어서 좀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정이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일단 적절하게 조정을 주고 있고 이 조정 파동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패닉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후에 지지받는 구간들 이런 노란색 5만 5천 원이나 5만 원 라인 정도를 좀 눈여겨보면서 거기서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이신 분들도 괜찮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위에서 좀 사가지고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들에서는 추매 타이밍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떨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떨어질 때는 좀 차라리 어느 정도 이런 추세선, 단기적인 추세선 정도를 돌파하는지 보고 나서 사도 늦지가 않아요, 전혀. 이런 추세선적인 부분들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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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세선. 그럼 여기서 가면 또 저항받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서 급락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한참 밑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추세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갔을 때 이런 시점에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상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오늘 좀 가볍게 리뷰를 했었는데 아마 조금 이해하시기 힘든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제가 만약에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뭐 기업에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감사 보고서도 제가 보긴 했는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조금 이거는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하죠. 가격 조정이랑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은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랠리는 한 파동이 더 남았다라는 관점이에요. 상승 큰 파동 그러니까 큰 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이 파동, 이런 파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파동, 이런 파동. 이 상승 파동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어요. 이상, 인텔리안 테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B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 하나 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월 19일, 3월 18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65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왔고요. 진양산업, GL팜텍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